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아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모델 기아 K8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낙 스타일리쉬하고 세련된 그리고 이채로운 디테일을 통해서 도로 위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K8에 터보 하이브리드 사양을 추가하면서 라인업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등장한 K8 터보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8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K8과 완전히 동일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5015mm의 전장과 각각 1875mm, 1455mm의 넓고 낮은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여기에 2895mm의 휠베이스를 통해 이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시그니처 18인치 휠 타이어 및 빌트인 캠 카메라 탑재 사양은 1650kg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체격이라던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차량 치고는 제법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8 자체가 지금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독특한 디자인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디자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프론트 그릴, 헤드라이트, DLR, 그리고 바디킷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적이면서도 이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좀 입체적인, 좀 이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워낙 전체적인 조형이라던가 균형감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K8의 매력을 더욱더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4도어 쿠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죠. 길쭉한 보닛과 유려하게 그려져 있는 루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은 너무 과하지 않은 디테일을 더한 것이 좀 눈길을 끌어요. 실제 이 18인치 알로이 휠도 그렇고요. 도어패널 하단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는 이런 가니쉬, 그리고 윈도우 라인 하단 부분과 C필러 부분에, 쿼터 글라스 부분에 독특하게 얹어져 있는 이런 패턴화된 디테일 등을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이 차량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의 이런 연출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가니쉬 역시 아주 적절한 그런 연출이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후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기아 자동차들이 이 후면 디자인을 굉장히 직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K8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 유닛을 주고요. 이 유닛이 끝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져서 후방에서 보면 마치 이렇게 길게 연출되어 있는 H자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 새로운 기아 엠블럼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엠블럼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머플러 팁은 따로 과장되게 연출하진 않았지만, 이 바디킷 양 끝에 이런 크롬 가니쉬를 통해서 마치 약간 머플러 팁이 달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K8 터보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세련된 이 4도어 쿠페, 4도어 세단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K8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안락한,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시보드의 형태를 통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 높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K8, 그러니까 브랜드 내에서 이 세그먼트 구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우아하게 또 어른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이 우드 패널의 활용이 높은 만족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K8 자체가 워낙 대담하고 이 스포티한 스타일의 외형을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실내 공간 역시 더욱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제시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 들어와 보니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이 고급스러운 이 공간 연출을 통해서 글쎄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지만 실내 공간은 여전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좀 트렌디한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어를 열어보면요, 도어 굉장히 화려한 연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퀼팅이라던가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이 메탈 피니쉬의 소재,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의 정체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또 시트의 디테일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 고급스러운 매력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어실 플레이트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마사지 기능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탑승자의 만족감을 더욱 높입니다. 이외에도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더하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클러스터는 물론이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제시하는 만족감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에 고해상도 그래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표현력이라던가 해상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시인성 역시 뛰어납니다. 여기에 이런 조작감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 등 이런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새롭게 디자인된 스티어링 휠 역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던하면서도 미래적인 감성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영역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이런 현대기아차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또 기능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 패시아 중앙에 있는 공조 컨트롤 패널은 좀 이채로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 터치 패널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작 방식 굉장히 간단하고요,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적응 없이도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공조 컨트롤의 매력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센터 터널 부분에 플로팅 루프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이에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매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차량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가진 기능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플로팅 패널 부분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광택도 좋지만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안티 글레어 스타일의 안티 이 핸드 프린팅 소재를 썼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온도 변화를 좀 억제한 그런 메탈 피니쉬 소재가 적용되어도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급스럽고 넉넉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만큼 실내 공간의 가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넉넉한 만큼 레그룸 아주 쾌적한 편이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날렵한 이 루프 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체격이 큰 탑승자를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시트의 디테일이나 연출, 그리고 쿠션감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중앙에 있는 암레스트 및 이런 컨트롤 유닛, 그리고 공조 컨트롤 패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력적인 이 4도어 쿠페, 그리고 나아가 패밀리카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도어 패널 역시 1열 공간이 보여줬던 것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한 이런 디테일을 품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K8만의 아이덴티티 잘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2열 공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려한 루프라인과 날렵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적재 공간이 조금 협소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려 보니 K8 터보 하이브리드는 정말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마감이라든가 처리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렁크 상단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스케스로우가 마련되어 있어서 긴 적재물을 실 수 있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끌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적재 공간 아래쪽에 추가적인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좀 오염됐거나 젖은 짐을 적재할 때에도 좀 더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려하게 디자인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단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알리는 이 엔진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 180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1.6L 스마트 스트림 G 가솔린 터보 엔진과 환산을 했을 때 약 60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44.2kW 및 264Nm의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있죠. 이러한 조합은 이제 자동 6단 변속기를 통해 전륜으로 전달이 되고요. 덕분에 우수한 운동 성능 및 뛰어난 효율성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K8 1.6 터보 하이브리드는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복합 기준 16.8km/L라는 우수한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16.9 그리고 16.6km/L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인치 휠 타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만 갖춰질 때에는 무려 18.0km/L의 우수한 복합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K8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매력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아 K8 터보 하이브리드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실히 이 K8이라는 이 포지셔닝이 명확히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을 들어오면 스팅어라던가 아니면은 K7과는 좀 다른, 좀 더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굉장히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K8의 실내 공간이라던가 실내 공간에 더해진 각종 연출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재라던가 소재 연출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이 우드 트림의 연출도 굉장히 완성도 높게 적용되어 있어요. 덕분에 첫 인상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라던가 각종 다이얼 및 버튼, 이런 부분에 오는 만족감 역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차 매력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연출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실제 이 이중접합 유리의 효과도 있겠지만 차체 곳곳에 여러 이 차음재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차량 전반에 대한 이런 디테일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굉장히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한 이 차체 실루엣을 갖고 있어서 혹 굉장히 역동적인 스타일을 원하셨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막상 실내 공간이 굉장히 차분하고 우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원래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 차의 디자인을 보고는 굉장히 날렵하고 대담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포지션 역시 굉장히 낮게 깔려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트는 좀 이렇게 높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위한 차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데 180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1.6L 이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44.2kW의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 있는 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차를 이끌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고요. 또 전기 모터가 워낙 즉각적으로 출력을 전개하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아쉬움이라던가 이 움직임의 답답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의 출력에 대한 아쉬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전기 모터가 운영을 하다가 이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한다거나, 혹은 이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동시에 힘을 쓰다가 전기 모터만 힘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좀 동력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느끼는 이질감이라던가 어색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엔진의 소음이라던가 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말 주행을 하는 내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이거 뭐지? 하고 할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런 조합,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모든 부분에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 꾸준히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출력 전개에 있어서 정말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 주행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의 매력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변속기의 셋업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사실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좀 아쉽죠. 그런데 사실 이 6단 자동 변속기는 기아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적용했던 부분인데 왜 이 6단 자동 변속기를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변속 속도도 좀 느리고 또 패들 시프트를 활용했을 때 반응도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가 조금 반감되고, 또 CVT라던가 아니면 좀 더 다단화된 변속기를 썼다면 더 높은 효율성이라던가 운동 성능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주행하는 내내 이 변속기의 선택은 좀 아쉽게 느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차량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처럼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달릴 때에는 아주 쾌적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완만한 굴곡이 있는 그런 도로 흐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깔끔하게 주행을 이어가면서 탑승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도 이 차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저는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이런 승차감에 대해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가 기본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서의 만족감은 높은 편인데 왠지 모르게 자잘자잘한 충격 있잖아요. 노면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포트홀이 있다거나 이런 순간을 지날 때에는 조금은 건조하게 이 차가 떨리는 듯한 그런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나 탑승자 분들은 그냥 이런 노면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필링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진동이 약간 공명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 귀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아마 시승을 하시면서 좀 더 체험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17인치 휠 타이어 사양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차의 공차 중량이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그런데 조향 감각이 살짝 무겁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이 조향 감각이 무거워서 둔하거나 불편하다기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좀 건조하게 느껴졌던 이 브랜드의 성격을 좀 더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바꾸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셋업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의 기능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이에요. 실제 뭐 조향을 했을 때 차의 반응이라던가 이 차선을 바꿨을 때 전체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 시간, 이런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 차를 좀 더 주변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의 단점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갖고 있는 강점이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국산차잖아요. 국산차의 매력 중 하나인 안전 및 편의 사양의 이
매력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방지는 물론이고요, 앞차가 출발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정말 다채롭게 지금도 그 후측방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선 변경할 때 유의하라는 그런 경고를 띄워주는 등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심플한 화면으로 두고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워낙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 아주 뛰어난 이 안내 능력을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빌트인 캠이라던가 아니면 기아 페이 같은 이런 다양한 편의사양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투홈도 함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 집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매력도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타본 기아 K8 1.6 터보 하이브리드는요, 약간 스팅어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을 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아 스팅을 딱 처음 보고 기아 자동차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셋업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일부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부를 좀 포기하더라도 이러한 매력을 좀 강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브랜드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K8 터보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차량이면서도 좀 이기적인, 어떻게 본다면 쉽게 이 하나의 그릇에 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매력을 아주 절묘하게 녹여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 의미 있고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인데요, 약 4,9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어요. 4,900만원. 4,900만원대 살 수 있는 수입차를 떠올려 본다면 과연 이 차보다 매력적인 차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 혹은 마땅히 무언가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경쟁사 혹은 현대차의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K8이 제공하는 그 메리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바로 이 K8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함께 시승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밸런스, 높은 완성도, 그리고 이 기아차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아주 매력적인 그릇에 담아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자동차, 또 추천할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울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